먹어야지. 먹어서 이거 먹고 뭐 부작용이 있다든가 뭐 그렇게 전에야 한번 끝까지 먹어봐야죠. 이게 생명인데 이거 없어져 봐 이거 구하기 힘든데 이거 그렇죠. 구하기도 힘들고. 구할 수가 없죠. 이미 그 전에 대부분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걸 펜벤다졸의 효과라고 단정짓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점점 수렁텅이로 늪으로 빠지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대한민국의 그 의료기관들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마도 좀 설득을 시켜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의사나 약사들이 요거를 모를 수밖에 없어요. 지금 이거 구충제로 항암을 한다는 거는 남아있는 잔여 기능이 10%가 안 되기 시작을 하면 그때부터는 급격하게 간 자체 때문에 살아남을 수 있는 기간이 몇 주 안 되세요. 오랜만에 마주 앉아 먹는 점심. 잘 됐어 이번에. 수북이 담긴 밥 공기가 어머니 앞에도 놓였습니다. 밥을 못 먹다가 밥을 잘 먹으니까 좀 나은 거 아니야? 당연하지. 그러니까 그런지 모르지. 요만큼씩 먹다가. 식사량이 늘어난 덕인지 몸무게도 늘었습니다. 엄마가 나보다 빨리 먹네. 살 얼마나 쪘어? 이대로 하면은 48kg. 3kg 쪘네? 45였잖아. 먹어야지. 이 할머니는 이런 변화가 넉 달 전부터 찾아왔다고 말합니다. 하도 드셔봐서. 아들의 권유로 개구충제, 펜벤다졸을 복용하면서부터입니다. 오로지 얘가 이거 주는 것만 먹었죠. 그런데 오히려 줄어드는 것 같다고 하니까 좀 우아해지더라고요. 행여? 이런 생각이 들었어. 그 뒤로 여전히 이렇게 먹는데 계속 이렇게 잘 먹고 있어요, 그냥. 하는데 완치 판정을 받았거든요. 할머니는 오른쪽 발목 부위에 희귀암을 앓았습니다. 육종암이라는 게 폐에 젖. 10년 전 완치 판정을 받았지만 다시 응급실을 찾아야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의료진은 암이 폐로 전이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무언가가 터져서 폐에 피가 꽉 찼다는 거예요. 응급실을 한 5일 있으셨는데 오늘이 고비다. 오늘이 고비다. 그 소리를 몇 번을 들었어요. 그때마다 그냥 사람 미치는 거죠. 있어지면은 좀 힘들어지지 않을까. 다행히 의식을 찾았지만 항암제를 먹고 방사선 치료를 받아도 큰 효과가 없었다고 합니다. 거의 한 달 반을 집에 있었어요. 못 움직였어요.
한 달 반 거의 두 달이었을 두 달. 거예요. 그냥 그것 좀 움직이면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냥 펄썩펄썩 아무데나 주저앉으면 아이고 힘들어. 힘을 묵상합시다. 은총에 가득. 할머니에게 펜벤다졸은 한 줄기 희망이 됐습니다. 당신의 여인 중에 복 계시며 그날 3월 10일 날 병원에 가는 몸이 더 나아졌을까란 생각에 병원도 두렵지만은 않습니다. 먹어야죠. 먹어서 이거 먹고 뭐 부작용이 있다든가 뭐 그렇기 전에야 한번 끝까지 먹어봐야죠. 얼마 안 있다 죽는다고 한 사람이 2년을 살았으니 그렇잖아요. 개와 고양이, 돼지의 몸속에 사는 기생충을 죽이는 약. 논란이 시작된 건 이 약으로 암을 완치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입니다. 조 티펜스 씨는 온몸에 퍼진 암이 3개월 만에 사라졌다고 주장했습니다. My liver, my pancreas, my bladder, in my bones, it was everywhere. 이 소식은 국내 암 환자들에게 순식간에 퍼졌습니다. 대학로 가수로 유명한 개그맨 김철민 씨의 복용 소식도 환자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굉장히 많으시네. 일단은 이게 나한테 생명인데 이거 없어져 버리고 구하기 힘든데 이거. 그렇죠. 구하기도 힘들어. 구할 수가 없죠 이걸. 청하기 위하여 오신 방청인이 계십니다. 방청인께서는 오늘 국정감사하고 폐암 진단을 받고 길게는 1년, 짧게는 몇 달 살 것이라는 의사 말을 들은 환자들에게는 신이 내린 약으로 보이는 것은 당연할지도 모릅니다.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요. 임상시험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8,000명 넘게 동의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식약처가 나섰습니다. 보건당국이 동물용 구충제를 암 환자에게 사용하지 말라고 다시 한번 경고했습니다. 식약처가 다시 그 위험성에 대해 경고를 하고 나섰습니다. 검증 안 된 주장이라며 복용하지 말 것을 재차 당부했습니다. 하지만 환자들의 절박함을 잃지 못한 차가운 경고라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임상시험이 가치 없다는 국립암센터의 판단은 분노를 더 키웠습니다. 국가기관이 제약회사와 대형 병원의 이익을 대변한다. 환자들의 고통을 외면하고 있다는 겁니다. 보건당국과 주류의학계에 대한 뿌리 깊은 불신. 이 할머니와 같은 환자들이 펜벤다졸에 더욱 매달리게 된 원인입니다. 자기네가 주는 약이나 먹고 자기네 하라는 대로나 해야 좋다고 그러지. 딴 약 구해 먹었다, 구해 먹고 나섰다 하면 줄 사람 없어요. 의사로서는 끝까지 검사하고 해야 되니까 그런 말 할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취재진은 이 할머니의 상태를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항암제를 복용한 기간은 6개월. 지난해 초 한 달간 방사선 치료를 받았습니다. 최근 들어 갑자기 호전됐다면 펜벤다졸의 효과일 수 있습니다. 건양대 병원에서 암 환자들을 진료하는 최종권 교수. 암 환자들에게 신뢰받는 의사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피가 고인 혈액성 흉수인데 미세하게 암세포가 보이는 것 같다. 그 흉수를 제거를 하고 그다음에
진짜 관에 암세포가 좀 남아있을지도 모르니까 먹는 항암제, 아주 세진 않습니다. 먹는 항암제를 한 3월 달부터 9월 달까지 치료를 하셨고 11월에 찍은 CT상에서는 일단은 흉수들은 거의 다 없어졌고 1년 전 이미 병세가 호전됐고 이후 비슷한 상태가 유지되고 있다는 겁니다. 펜벤다졸이 효과 때문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겁니까? 암이 뭐 이렇게 컸었는데 없어졌거나 하면 그건 펜벤다졸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미 그 전에 대부분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걸 펜벤다졸의 효과라고 단정짓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최 교수는 펜벤다졸의 항암제 효과를 기대하기는 힘들다고 말합니다. 2년, 3년씩 걸렸어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생긴 화학 구조가 그냥 혈액안을 둥둥둥둥 하고 떠다니는 게 전부 답니다. 만약에 그 환자 몸 안에 있는 암세포의 특정 아미노산 구조에 이 화학 구조가 정확히 가서 결합할 수 있다면 그 약 자체가 효과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환자의 그 암에 안에 들어있는 그 유전자 돌연변이가 뭔지도 모르고 일단 써보면 어딘가 가서 달라붙겠지라는 목적만으로 하면 사실은 아무 일도 벌어지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많은 암 환자들은 효과를 밝혀낸 논문이 있다며 의문을 품습니다. 2018년 네이처의 자매지에 실린 이 논문이 대표적입니다. 세포는 계속해서 분열합니다. 세포 핵안에 있는 염색체가 분리되는 게 첫 단계인데 염색체를 양쪽으로 끌어당기는 것이 바로 미세 소관입니다. 이 미세 소관을 이루는 작은 입자가 튜블린입니다. 펜벤다졸이 여기에 붙어 미세 소관의 기능을 방해한다는 겁니다. 결국 펜벤다졸이 이런 원리로 암세포의 성장을 막는다는 것. 바로 이 논문의 주요 내용입니다. 펜벤다졸의 항암 효과를 다룬 논문은 여러 편입니다. 논문까지 있는데 왜 의사들은 항암제로 인정하지 않는 걸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논문 분석 전문가인 명승권 교수. 또 하나는 직접적으로 오랫동안 논문을 통해 펜벤다졸의 효능을 살펴왔습니다. 세포 자체를 사멸시켜 버린다. 네. 그다음에 즉 강아지 기생충 구충제와 암에 관련한 논문이 7편 있다고 했던 거예요. 그 7편 보면 한 편은 종양을 촉진시키고 두 편은 효과가 없고 네 편은 효과가 있다. 즉 현재까지는 제가 찾아본 바에 의하면 4편만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을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은 없어요. 임상시험이란 말은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 99년도 톡시콜로지 패톨로지라는 저널에 펜벤다졸이 간중앙 촉진시킨다는 쥐실험이 99년에 이미 나온 게 있고요. 본격적으로 이제 쥐실험과 세포실험이 나온 거는 2008년부터입니다. 약 10년 됐어요. 그래서 하나는 효과가 있다는 쥐실험, 효과 없다는 쥐실험과 세포실험, 억제했다는 세포실험, 억제하지 못했다는 세포실험, 그리고 암치료 가능성이 있다는 세포실험이 있고 가장 최근 계속 인용하는 게 바로 이거였거든요. Scientific Reports 2018년도. 이 논문은 세포실험과 쥐실험 2개를 동시에 보고한 거고요. 이것도 그냥 하나의 세포실험이나 쥐실험이에요. 신약을 개발하는 과정은 크게 3단계로 나뉩니다. 세포 실험과 동물 실험,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임상 시험입니다. 임상 시험 또한 3단계인데 첫 임상에선 안전성을, 두 번째 임상에선 효과를 살핍니다. 마지막으로 많은 환자를 대상으로 부작용을 검증합니다. 이 단계를 모두 거쳐야 약으로 쓸 수 있는데 세포나 동물 실험만 해본 약물을
아직 약으로 보기는 이르다는 얘기입니다. 실험 연구와 주실험이 비교적 최근 10년 동안에 이제부터 막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신약 개발 과정 보면 보통 15년 가까이 걸리고요. 5,000개에서 10,000개 후보 물질이 나왔어요. 딱 지금 이게 펜벤다졸도 이 물질 중에 하나가 되기 시작할 수도 있는 거죠. 이런. 동물 구충제로 시작된 논란은 이제 사람이 쓰는 구충제로 번졌습니다. 온라인에는 약물의 효능을 비교한 표가 돌아다니고 어떤 구충제가 특정 암에 더 잘 듣는다는 얘기까지 나옵니다. 아토피와 비염에도 효과가 있다는 소문이 돌며 이제 구하기도 힘듭니다. 아직까지도 원하는 만큼 많이 사입할 수 있는 정도는 되지 않고 도매상에서 확인해보면 거의 품절 상태로 나오고 있는 너무 많이 사가시는 것 같아서 허가사항 알려드리면서 이렇게 먹는 약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유튜브나 블로그 통해서 항암 목적이나 당뇨나 아토피, 비염 같은 데 사용을 해보고 싶다고 말씀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많이 사가시는 분들은 뭐 얼마나 한꺼번에 많이 사시는 분은 막 50인분 정도도 가져가시는 경우가 있어서 그렇게 드시면 안 되는 약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50명이 구충제로 먹을 거예요 라고 말씀을 하시면 저도 사실은 확인할 방법이 없기는 하고. 저는 2017년도 8월 달에 폐암 사기 진단을 받은 장상수라고 합니다. 처음에 원바람이 우측폐에 있었고 좌측폐로 림프전이가 있었고 척추에 2군데, 우측 어깨, 그다음에 머리로 전이가 된 환자였었고 암 진단을 받고 30개월. 장 씨는 하루 2시간씩 매일 운동을 해왔습니다. 체력을 길러야 암을 이길 수 있고 독한 항암제도 견뎌낼 수 있다고 믿어섭니다. 30개월을 그나마 지내와 보면서 느끼지만 가장 중심에 있던 것은 운동 같아요. 운동. 제가 지금 암에 걸리고 10kg가 빠졌는데 그전보다 더 건강해진 것 같아요. 빠뜨리지 않는 것은 운동만이 아닙니다. 매주 3번 꼭 챙겨 먹는 약들. 장 씨는 3종류의 구충제를 함께 복용합니다. 이게 제가 먹는 거 같아요. 여기 12도일 이게 더 좋은 거거든요. 얼마 전에 준비해둔 다른 약들도 있습니다. 이게 메트포르민. 네네. 준비를 요거 먹을 때 하나만 준비가 됐고. 요거는 원래는 뭐에 먹는 거예요? 당뇨약이에요. 이게 디스토시드라는 약입니다. 이게. 예. 요건 원래는 어떤 때문에? 그건 디스토마. 이건 알벤다졸이 이만큼 선물 들어왔어요. 이게. 저보고 선물을 주셔서 저는 10개 나눠 먹으려고 10개 선물 줬고 이게 선물 엄청난 거예요. 사실 이게 많은 양이. 지난해부터 블로그에 글을 써온 장 씨에게 구충제 복용법을 알려달라는 환자들의 요청도 많습니다. 요거든요. 하지만 장 씨는 구충제의 항암 효과를 너무 과신해선 안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제 암에 걸리지 않은 이제 우리 기자님께서는 생각을 한번 여쭤볼게요. 암의 원인이 기생충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혹시? 아직까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지금 그건 아닐 텐데 많은 사람들이 암의 원인이 기생충이다라고 빠져들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한 부분에서 대해서만큼은 그게 아니다라는 것을 알려줘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저도 사실 이
디스토시드를 먹은 이유가 뭐냐면 혹시 폐흡충이 아닌가 하여튼 저도 그런 쪽에 잠깐 빠졌었어요. 그래 검사도 해봤고 안양병원에 가서 검사를 89,000원 주고 검사를 해보고 해봤더니만 결과치가 어떻게 나왔냐면 흡충은 없는데 개회충 흔적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아, 개회충의 흔적은 또 뭘까 해가지고 혹시 그냥 먹어봤어요. 이건 이틀만 먹으면 된다고 해서 먹었습니다. 근데 이틀만 먹고서 끝내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 이버맥틴 뭐 별의별 약들을 다 먹어가는 지금 암 환자들의 모습은 점점 수렁텅이로 늪으로 빠지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대한민국의 그 의료기관들은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암 환자들 좀 설득을 시켜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펜벤다졸과 알벤다졸 그리고 메벤다졸은 비슷한 분자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탄소 6개와 수소 6개로 이루어진 육각형 고리에 다른 오각형 고리가 붙어 있는 구조입니다. 미국 국립의학도서관 논문정보 사이트입니다. 알벤다졸의 항암 효과를 다룬 논문은 모두 272편. 지난해 6월 국내 연구진이 발표한 논문도 눈에 띕니다. 피부암 세포에 알벤다졸을 투여한 실험입니다. 논문을 쓴 연구진을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교수님. 네, 들어오세요. 예,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김창덕입니다. 예. 네. 소포체는 원래 이제 단백질을 만드는 그런 이제 소기관이거든요. 그래서 이 소포체 안에서 단백질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만약에 단백질을 이 소포체에 이제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이 단백질이 잘 안 만들어지게 되죠. 그래서 그 세포가 감당을 하지 못하게 되면 이제 세포 사멸이라는 그런 이제 경로로 진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세포가 죽게 되는데 저희가 알벤다졸을 처리를 했더니 이 소포체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이 증가하는 그런 현상을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김 교수도 아직 항암 효과를 단언하기엔 이르다고 말합니다. 항암제를 우리가 개발한다고 할 때 가장 첫 번째 쓰는 그 모델이 이런 세포 배양 모델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효과가 있다고 그래서 이게 항암제까지 가는 확률은 일반적으로 굉장히 낮습니다. 동물 실험이나 세포 실험만 가지고 직접 어떤 그 약물 복용을 하기에는 데이터가 이제 너무 부족하죠. 일부 암 환자들은 약물을 복용한 직후 통증이 상당히 줄어들었다고 말합니다. 비염과 아토피 증상까지 고친다는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 염증을 일으키는 신호가 오면 세포 내에서 그 염증 관련되는 신호 전달계가 막 활성이 되거든요. 근데 그거에 관련되는 단백질들이 이렇게 세포 막에서 폐까지 이렇게 이동을 해 가는데요. 신호 전달에 관련되는 물질들이 그걸 타고 가는 길이 아마도 투블린이라고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 투블린 같은 게 그 폴리머리제이션이 억제가 되면 이 염증 반응도 완화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진통제 역할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수준에서 알벤다졸은 2차례 임상 시험도 진행됐습니다. 첫 임상 시험에서 백혈구 감소로 1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다른 시험에선 암 환자가 일정량 이상 먹어선 안 된다고 했습니다. 펜벤다졸도 알벤다졸도 아직 안전성과 효과를 장담하기는 이른 상황. 취재진은 또 하나의 구충제 메벤다졸에 주목했습니다.
정보 사이트에서 126편의 논문이 검색됩니다. 국내에서도 연구가 진행됐습니다. 이 논문을 쓴 홍용길 교수를 만났습니다. 혈관 내피세포 가지고 메벤다졸 실험을 해봤더니 이 메벤다졸이 혈관 내피세포의 성장도 억제하고 또 혈관 내피세포의 이동 능력도 억제하고 이제 그런 능력들이 다시 확인이 됐고 암세포는 새로운 혈관을 만들게 합니다. 이때 메벤다졸이 혈관을 만드는 내피세포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 때문에 혈관 생성은 억제되고 암에 공급되는 영양분도 차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홍 교수 역시 뇌종양 환자들에게 이 약을 권하진 않는다고 합니다. 세포 실험의 수준이지만은 그 효과가 좀 미약해요. 그래서 이 단독으로는 그렇게 큰 효과를 거두기 힘들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들한테 아직은 이제 좀 더 이제 그 전임상시험도 물론 좀 더 해야 되고 또 임상 데이터도 좀 나오고 그래야 되는데 지금 그런 근거가 지금 현재로서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안 쓰는 게 좋겠다 그렇게. 취재 도중 한 의료진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스웨덴에서 진행되던 메벤다졸 임상시험이 실패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7년 전부터 연구에 나선 병원이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존스 홉킨스대 병원입니다. 진행 상황을 물었지만 인터뷰 요청을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취재진은 새로운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이 연구는 미국 국립암연구소 NCI의 자금 지원을 받습니다. 국가기관이 연구를 돕는 건데 어떤 이유일까? 한 달 만에 답변이 왔습니다. 지정된 연구기관을 지원할 뿐 연구 주제에는 관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런 시도는 의학계에서 신약 재창출이라고 불립니다. 다른 용도로 쓰고 있는 약물을 항암제로 효과가 있는 약물이 있는지를 그게 요즘 이제 최근 몇 년간 유행했던 드럭 리포지셔닝이라는 개념이거든요. 왜냐하면 약물을 하나 개발하는 게 처음에 그 이제 케미칼 하나 발견을 해가지고 그걸 약물까지 가는데 돈도 많이 들고 실패 확률도 높고 그러니까 이미 약물로 시판되고 사람들이 먹는 약물을 대상으로 해서 용도를 바꿔보자. 대표적인 게 아스피린과 비아그라입니다. 코로나19 치료제로 다른 바이러스 치료제가 먼저 검토되는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취재 도중 영국에서 메벤다졸을 암 환자들에게 처방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메벤다졸이 합법적으로 암 치료제로 쓰인다는 게 사실일까? 취재진은 메벤다졸을 암 환자에게 처방하는 영국의 한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작은 병원들이 모여 있는 런던 중심가에 있습니다. 미리 취재 허락을 받았지만
상황이 돌변했습니다. 취재가 시작된 날, 국내 코로나 확진자가 800여 명으로 급증했습니다. 영국의 주요 매체도 이 소식을 앞다퉈 보도했습니다. 830 cases, 8 people have died so far. Fear has driven thousands in Daegu into a panic. 취재진에게 병원에 들어올 수 없고 의사를 만날 수도 없다는 통보가 왔습니다. (12시간을) 날아와 빈손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 다른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취재진은 화상 인터뷰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여기 그 병원에서 걸어서 5분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 제가 그 프로젝터랑 이런 거 설치할 수 있는 것도 있어요. 이렇게. 모니터 화면에 의사의 모습이 보이고 실시간으로 인터뷰가 진행됩니다. 영상통화의 화질이 좋지 않아 휴대전화로 녹화를 부탁했습니다. Okay, I'm recording from the phone. 먼저 인터뷰 약속을 어긴 것을 사과했습니다. So we kind of have to go with what Public Health England are advising us, really. So anyone that's coming from areas where it's shown to be, you know, not endemic, but in high numbers, we have to kind of take appropriate precautions again. So I'm really sorry. It's frustrating for us too. 그러면서 이 병원이 연구와 진료를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Yes, so we do count ourselves as somewhat experts in the anti-metabolic field in cancer. Absolutely. We are the first clinic that we're aware of in the world that is running initially a study, but hopefully also a prospective trial in the future, looking at the effects of 4 concurrently taking anti-metabolic medications and looking at their outcomes in cancer. Absolutely. 이 의사에게 방금 진료를 받은 환자도 인터뷰에 응했습니다. 취재진은 당초 이 환자의 하루를 밀착 취재하기로 했지만 무산됐습니다. I started coming to Care Oncology in the summer of 2015 after I read an article in a newspaper. It was a newspaper article on a young child with a brain tumour who had come here and had really good results after
Essentially, people are taking our drugs as an adjunctive protocol, which hopefully are the aim of our treatment is to optimize. 이 병원의 행정을 책임지는 스웨리 씨와의 인터뷰는 이튿날 장소를 옮겨 진행됐습니다. 현재 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환자는 1000여 명, 지금까지 3000여 명이 다녀갔다고 했습니다. 영국의 일반 병원이 무료인 것과 달리 한 번 진료에 30만 원을 받습니다. With these medicines, which are generically available now at very low cost, the normal routes are not open to us. So there's no obvious financial incentive for a big pharma company to do this research because the drugs already exist. They're not going to recoup that funding. So what we have done is make this a participant-funded study. 인터뷰에 응했던 환자 가족이 찍어 보내준 화면입니다. 이 환자가 처방받는 약은 4가지입니다. 당뇨병 약, 콜레스테롤 억제제, 메벤다졸, 항생제입니다. 이 약물이 암의 영양 공급을 차단한다는 겁니다. 이 연구를 주도하는 아그라왈 교수. 20년간 유명 대학병원에서 혈액종양내과 의사로 일했습니다. 코로나 사태에도 멀리서 온 취재진을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This is our data, Care Oncology Clinic. 2-year survival, 64% of patients. If you compare this to European data, so this was a large study done in Europe, 26%. And when you look at data from across England, so Public Health England collects data from all patients in the UK, 2-year survival, 28%. And his doctors, he's actually... 이 처방으로 뇌종양 환자의 생존율을 높였다는 겁니다. And so he's not interested. What we are doing is taking the published literature, choosing those drugs that have the best level of evidence, that are available, that are cheap, that are off patent, so they're cheap, and providing them to patients under medical supervision in the context of a protocol that's been approved by the England Ethical Committee and the regulatory authorities in the UK that govern all clinical studies. 환자들을 위해 이런 연구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But I think we should be a bit more flexible in what individuals regard as being appropriate for them. I don't think it's really our job to tell people what to do. It's our job to provide them with evidence, provide them with data, and tell them when there is evidence and tell them when there isn't evidence. Adult patients will always make their own choice. I don't think we should be making that choice for them, but we should be supporting them. 하지만 이런 시도를 영국 의학계의 일반적인 동향으로 볼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영국에서 17년간 의사로 일한 박현미 교수입니다. 이런 거를 쓰는 거는 우리 NHS에서 나이스 가이드라인즈 밖에서 하는 일들이고 대부분의 온콜로지스트를 하지 않는 일이고 대부분의 우리 의사들은 NHS 소속에 있는 의사들은 그 가이드라인을 이용을 하고 거기 안에서 우리 틀 안에서 모든 거를 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나오는 거는 한 사람 아니면 한 그룹에 의한 이야기이지 대표적인 거는 아니에요.
그렇다면 한국은 어떤 상황일까? 인터넷에선 암을 치료한다는 약물이 수시로 거래됩니다. 심지어 진짜 항암제까지 팔고 있습니다. 취재진은 수소문 끝에 베트남산 구충제를 파는 사람을 직접 만나봤습니다. 아, 여기 무슨 한우 팔고, 네, 할인마트에 있는, 예, 떡집 있는데요. 맞아요. 아, 차 아파트 단지에다가 세워놨어요, 그냥. 저 여기 여기 피자집 앞에 서 있겠습니다. 주택가에서 버젓이 이런 약물들이 거래되는 겁니다. 잠시 후 한 남자가 다가오고 거래를 위해 이동합니다. 의료진보다 더 그럴듯하게 분석해보기로 했습니다. 이 약사는 구충제를 먹는 암 환자들의 정보를 모으고 있습니다. 지금 뭐 저도 모르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대체로 많이 드시는 거는 메벤다졸, 편벤다졸, 알벤다졸 이 정도 수준인데 여기다 니클로사마이드에다가 뭐 어떻게 구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디스토시드를 또 그렇게 많이 드시고 거기다가 뭐 이버맥틴 그리고 또 전문약들, 항생제들 이런 것들도 뭐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신 거 보면은 이거보다도 더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종류로 따지면 굉장히 많아진 것 같고. 인터넷에서 암을 치료한다고 거론되는 약물은 수십 가지입니다. 이런 약물들 중에 좀 가장 위험한 거? 이런 약이 있습니까? 저는 일단 이버맥틴 보고요. 네. 예. 시메티딘도 다른 약 드시는 거 많으신 분들은 좀 위험할 수 있어요. 저게 다른 약물이랑 상호작용이 좀 많은 편이기 때문에. 독성에 대해 물었습니다. 이버맥틴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자, 이버맥틴이 이제 이것도 결국 구충제인데 이제 다른 구충제들과의 좀 큰 차이점이라면은 그래도 전신으로 이행이 좀 더 많이 된다라는 차이점이 있긴 있죠. 네. 근데 그만큼 몸에 무리는 더 가요.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긴 하고. 네. 그리고 저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헌 검색을 제가 따로 면밀히 하진 않았기 때문에 어떤 기전을 기대를 하시고 요거를 드시기 시작하신 건지는 모르겠는데 일반적인 용법, 이거 말구충제라고 하더라고요. 말에도 쓰고 개에도 쓰고 고양이도 쓰고 뭐 그렇습니다. 네. 영국과 달리 의료 시스템 내에서 통제가 되지 않는 상황. 그렇다면 국내 의료진들은 뭘 하고 있는 걸까?
유창훈 교수는 치료가 어려운 췌장암과 담도암 분야에서 가장 활발하게 임상시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구충제 연구를 왜 안 하는지 물었습니다. 지금 설계 단계 네. 환자분한테 해를 끼치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임상 연구라는 미명하에. 그러니까 내가 도와주겠다고 도와준 게 간혹가다가 환자분한테 해가 갈 수도 있다는 걸 의사들은 항상 마음을 갖고 진행하거든요. 이런 뭐 펜벤다조, 메벤다조 효과가 없다. 저는 이렇게 얘기를 사실 할 수는 없는 거고 약 효과 있을 수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시점에서는 약 효과 있을 수 있는 것만 있을 수 있다라는 것 가지고 사람한테 투여하는 거는 비윤리적이라는 겁니다. 섣부른 임상시험이 더 큰 피해를 불러올 수 있다는 겁니다. 아니요. 지금 그냥 제가 담도암으로 검색했어요. 펜벤다조 이외에 웬만한 수백 가지 물질들이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그냥 투여해보고 말지라는 식으로 저희가 항암 연구에서 세계적 권위자로 인정받는 나선영 교수. 최근 영국과 유사한 방식의 대사항암제 연구도 하고 있습니다. 10년 전에 비해서는 지금은 분명히 암의 대사가 어떻다라는 걸 조금은 이해는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암 대사를 완벽하게는 지금 알기는 어렵고 굉장히 연구 단계입니다. 하지만 이제 문제는 또 뭐가 있냐면 아직까지는 굉장히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초기 단계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안전성, 효과, 그다음에 비교 임상까지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이 비교 임상까지 해서 정말로 효과가 있다는 게 하나도 나온 게 없는 상황이세요. 항암제가 개발되기 시작한 건 30여 년 전. 암세포를 직접 공격하는 화학요법이 먼저 개발됐지만 정상세포도 함께 공격하는 부작용이 있었습니다. 2세대인 표적 항암제는 암을 일으키는 돌연변이 유전자를 찍어서 공격하는 방식입니다. 3세대 면역 항암제는 몸속 면역 세포를 활성화시켜 암을 공격하게 하는데 아직 효과를 내는 암 종류가 제한적입니다. 여기에 암의 신진대사를 억제하는 4세대 대사항암제 연구가 함께 진행되는 겁니다. 지금은 이러한 약들을 지금 개 구충제에다 사용하듯이 그냥 막 그 일정 용량을 동일하게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암 대사가 변화할 수 있는 적정 용량을 확인을 하고 그런 경우에 환자한테 사용했을 때 이게 얼마나 안전하고 정말 암 대사가 조절이 되느냐를 보는 아주 초기 단계로서 근거가 굉장히 낮은 단계라는 거죠. 나 교수는 구충제 등을 잘못 복용했을 때 치명적인 간 손상이 올 수 있다고도 경고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40, 50 하다가 200, 300 하다가 제 환자들 중에서는 800, 900이 넘어가는 경우에는 좀 있다가 이제 그건 10%가 아니고 이미 10% 넘었다는 얘기거든요. 남아있는 잔여 기능이 10%가 안 되기 시작을 하면 그때부터는 급격하게 간 자체 때문에 살아남을 수 있는 기간이 몇 주 안 되세요.
간은 그냥 술 마시면 조금 올라가지, 살이 찌면 조금 올라가지 생각하시는데 약에 의해서 올라가기 시작하는 건 그렇게 간단하진 않습니다. 오늘 공기 좋네. 공기는 좋은데 바람 먹어요. 그러게. 누나가 어. 그 3월 달에 쑥 뜯으면서 어. 엄마 나 지금 엄청 행복하다 그랬어. 그래 누나도 그랬어. 왜 그랬더니 엄마하고 이렇게 쑥 뜯을 줄을 누가 알았느냐. 암 환자들은 하루하루 희망에 기댑니다. 그래서 새로운 가능성을 찾는 연구는 언제나 계속돼야 합니다. 기존 치료법에다 이걸 조금 더 추가해서 기존 치료법의 효능을 조금 더 높이는 이제 그런 아이디어. 또 하나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영국에서 하는 그런 것처럼 여러 가지를 좀 같이 복합적으로 사용하는 병용요법. 이런 거는 조금 더 우리가 한번 연구를 해서 한번 시도해볼 만한 가치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희망은 과학 위에서 더 강해집니다. 환자와 의료진이 서로 믿고 소통하는 것 역시 희망을 살리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환자와 의사는 한 팀이에요. 가족하고는 조금 한 단계가 멀겠지만 어떻게 생각하면 환자와 전문가 그룹이 한 팀이 돼서 그 환자의 병을 적으로 생각해서 지금 치료하는 과정이거든요. 그러면 누구를 믿어야 될까 생각을 하면 우리 팀 안에 전문가 입장에서 그리고 무기를 가지고 있는 의료진 선생님들을 믿으셔야 되는데 이상하게 이렇게 인터넷이나 매스컴이나 누군가가 얘기하는 거는 그렇게 편하게 들으시고 쉽게 생각을 하세요. 그러면서 전문가 의견에 대해서는 서운하다는 얘기만 하시는데 저는 거꾸로 그게 더 서운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가 아침 저녁으로 노력하는 이유는 제가 저희 식구들이 좋아지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저희 환자들이 조금이라도 좋아지면 그 좋아지기를 기대하면서 치료를 하는 거거든요.